여보세요? 서준이 어머니시죠? 저, 저 윤지혜인데요. 죄송하지만 서준이가 지금 제 집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30초 후 서준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뭐라고요? 임신했다고요? 그것도 우리 아들 애를. 아니, 도대체 당신이 몇 살인데? 준영이 엄마 당신이. 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게 맞습니다. 22 대학생 아들이 40살의 친구 엄마를 임신시켰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두 가정의 완전한 붕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모든 비극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무더운 여름 경기도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서준이의 친구이자 지혜의 아들. 준영이가 군대 간 지 석 달째 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준이에요. 택배 맡아두신 거 가져왔어요. 어머, 서준아. 미안하다.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윤지혜 씨는 올해로 40. 준영이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혼자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말랐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과 매혹적인 몸매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애잔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던데. 서준이는 중학교 때부터 준영이네 집을 드나들던 아이였습니다. 자기 엄마보다 준영이 엄마가 더 편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늘 잔소리만 했지만 지혜 씨는 달랐습니다. 서준아, 넌 참 착하다. 준영이는 군대 가서 한 번도 전화 안 하는데 그날 지혜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한 건 말이죠. 22 혈기왕성한 청년과 40살의 외로운 여인.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서준은 지혜의 집에 때때로 들르며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을 도맡았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청소업체 부르려면 돈 많이 들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서준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잘해요. 티셔츠를 벗고 에어컨을 청소하던 서준. 땀에 젖은 젊은 남자의 등판을 바라보던 지혜 씨. 그녀의 시선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아, 시원한 거 마실래? 내가 시원한 맥주랑 수박 줄게. 부엌에서 수박을 썰던 지혜 씨. 손이 미끄러지며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어머니. 서준이가 재빨리 달려와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돗물에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준아, 어머니. 지혜의 시스루에 비친 볼륨감 있는 몸매가 서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키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과 도덕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입술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했고 서준의 넓은 가슴은 지혜에게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요한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준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니, 지혜 씨. 저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넌 어리잖아. 나보다 18살이나 어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한테는 지혜 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40살의 여인은 22 청년의 뜨거운 품에서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5년간
아무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영이 엄마 편의점 알바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지혜 씨를 여자로 봤고 원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석 달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영이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그들은 매일 밤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시네요. 네. 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살 나이에 이제 곧 폐경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임신이라니. 선생님, 제가 임신이요? 나이가 있는데도요? 요즘은 고령 출산도 많습니다. 건강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진료실을 나온 지혜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초음파 사진, 거기에 작은 점으로 찍힌 생명, 서준이 아이. 내가 지금 서준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프닝에서 들으셨던 서준의 집으로 그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 이 미친놈아. 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서준이 아버지의 주먹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친구 엄마를, 준영이 엄마를, 그것도 임신을 시켜. 아버지, 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냐? 그건 음란이고 폐륜이야. 서준이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거야. 어머니, 저 정상입니다. 지혜 씨가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닥쳐. 내가 뭔데 남의 엄마를 지켜준다는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서준이 어머님. 문을 열고 들어온 윤지혜. 그녀는 배가 약간 볼록한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희 애를 지울 수는 없어요. 뭐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몇 살인데 애를 낳겠다고. 우리 서준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어머님, 저도 이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명이에요. 그리고 서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당신은 우리 아들 인생 빨아먹는 거지. 하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준과 지혜 씨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준영을 서준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할 말이야? 준영의 주먹이 서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넌 내 친구였어. 내 친구였다고. 근데 내 엄마를 임신시켰어. 준영아, 나 진심이야. 너희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닥쳐. 그게 네가 내 엄마 임신시킬 이유가 돼. 준영은 울먹였습니다. 난 부대에서 너한테 편지도 썼어. 전역하면 우리 같이 사업하자고. 넌 내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였어. 근데 서준이 새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준영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도 우리 엄마도. 난 엄마하고도 연 끊었어. 준영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서준과 지혜는 신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월세 밀렸다는 문자 왔어. 미안해, 서준아. 내가 임신해서 일을 못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알바 하나 더 구할게요. 22 청년은 대학을 휴학하고 새벽 배달, 낮에는 주유소,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말이죠. 배가 불러온 지혜 씨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준아, 나 포장마차 떡볶이 먹고 싶어. 지금 새벽 4시인데 어딨어요? 임신한 와이프가 먹고 싶다는데 나가서 사다 줘. 서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포장마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랑은 서서히 의무가 되었고 의무는 곧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산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여기요. 진땀을 흘리며 달려온 서준. 밤샘 알바를 마치고 온 그는 초췌했습니다. 산모분이 나이가 좀 있어서 제왕절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던 서준. 문득 핸드폰에 도착한 카톡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서준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윤지의 그 여자, 당신만 만난 게 아닙니다. 증거 사진 보내드립니다. 익명으로 온 첨부된 사진들 속에는 지혜 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날짜는 지혜 씨가 임신하기 얼마 전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아입니다. 하지만 서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혜 씨, 이게 뭐예요? 서준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지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그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서준아, 그건. 대답해요. 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긴 침묵 후에 지혜는 말했습니다. 응, 있었어. 뭐라고요? 지혜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난 외로웠어.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나 정말 외로웠어.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만난 남자들 몇 명 있었어. 지혜 씨가 순수한 줄 알았어요. 남편 떠나고 외롭게 혼자 준영이 키우는 줄 알았다고요. 순수? 나 아직 40이야. 몸매랑 얼굴도 이쁘고 호르몬도 있고 욕구도 있어.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그 남자들 중 하나였어요? 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근데 너도 처음엔 좋았잖아. 너도 나한테 끌렸잖아. 저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나도 나름 진심이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가 어리고 힘이 좋아서 그것도 사실이야. 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진짜 내 아이 맞아요? 모르겠어. 서준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시기상으로는 내 아이일 확률이 높긴 한데 100% 확신은 못해. 그 즈음에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만났거든.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서준이는 이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서준은 안도해야 할지 더 절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윤지혜 씨 상대로 소송 준비하시는 거 맞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합니다. 혼인 취소요? 네. 상대방의 중대한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지혜 씨가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를 숨기고 임신 사실만으로 결혼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럼 위자료는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서준 씨도 성인이었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준 씨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접근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다면. 서준이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성인 되고 나서였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법정 다툼이 시작되고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친 3개월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윤지혜는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했으므로 본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지혜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지혜 씨, 응,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지혜 씨는 양육권 포기한다고 했죠? 응, 난 애 키울 자신 없어. 미안해. 그럼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준아,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넌 나쁜 애가 아니었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무 외롭고 불쌍해서 젊은 너한테 기댔어. 그게 죄야. 지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아, 행복하게 살아. 내 딸, 잘 키워.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5년이 지난 봄. 서준은 이제 27이 되었습니다. 아빠, 그네 밀어줘. 그래, 우리 서연이. 하나, 둘, 셋. 5살 딸 서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미는 서준.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과도 화해했습니다. 서준아, 우유 사왔다. 뒤에서 다가온 것은 서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연이 예쁘지? 할머니 닮아서. 에이, 저 닮았죠. 닮긴. 코는 완전 그 여자 닮았어.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미안하다. 엄마가 또 실수했네. 근데 서준아. 네. 윤지혜 씨. 돌아가셨다더라. 네. 간암이었대. 작년에 말기 판정받고 이번 달 초에 돌아가셨어. 준영이가 알려줬어. 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은요? 벌써 끝났어. 준영이 혼자 치렀대. 너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 준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군대 전역하고 공장 다닌대. 결혼은 안 했고 엄마 병간호하다가 혼자 보냈대.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니야, 서연아. 아빠 안 울어. 그날 밤 서준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 씨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지혜 씨,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도 많이 이기적이었어요. 서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숙연함과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서 그는 재혼했고 새 아내와 함께 서연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숙제 다 했어? 응, 아빠. 근데 아빠, 왜? 우리 선생님이 가족사진 그려오래. 근데 나, 엄마가 2명이잖아. 친엄마하고 지금 새엄마하고. 누구 그려야 해?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둘 다 그려. 너한테는 두 엄마가 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친엄마는 어디 있어? 나 한 번도 못 봤잖아. 하늘나라에 계셔. 서연이 낳고 아파서. 그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분은 너를 낳아준 은인이셔. 서연아, 잘 들어.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알겠지? 응. 서연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새엄마, 그리고 구름 위에 천사로 그려진 친엄마. 사랑은 때로 파괴적입니다. 욕망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성장합니다. 윤지혜라는 여인은 이기적이었고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외롭고 상처받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서준이라는 청년은 어리석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려 노력했고 결국 성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로운 여인의 유혹 앞에서, 젊은 혈기 앞에서 과연 완벽하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아픔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흔치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